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레드썬입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인 그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보기 전에 그 LNF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LNF가 최근에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이제 고점에서 한 2주 정도 빠졌죠. 그리고 이제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LNS의 요 행보 부분에서 어떤 이제 변화가 올까?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경쟁력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매매 대응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목차적으로 볼 때 오늘 말씀드리는 그 LNF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 중요한 게 LNF의 오늘 그 시장 상황을 알아야 돼 모든 게. LNF만 보면 안 돼요 세상 주식은. 이 부분을 이제 레드선이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 그 핵심 포인트 LNF. 물론 이제 여기서 시장 상하면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유망주도 좀 말씀을 좀 드려요. 유망주 지금 타이밍은 어떤 거를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망 및 매매 전략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 이 종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드선이 이제 보는 LNF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흐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대응 전략을 가져가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오늘 시장 이렇게 좀 보시면은 상당히 오늘 좀 특이했어요. 시장을 볼 때. 그게 왜 그러냐면 시장을 알아야지 이제 내 종목이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전체로부터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오늘 삼성전자, 요 간단히 말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부분의 종목들이 빠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ETF 나오면서요, 솔림 현상이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빠져버리면은 오늘 마이너스 2포인트죠. 2.5. 오늘 뭐 외국인들 줄창지게 팔았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 위에서 이렇게 괴리도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왜냐면 주가가 많이 뜬 상태에다가 지금 현재 뭐 외국인들 엄청나게 팔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볼 때 외국인들이 판 게 지금 현재 7조 8천억이라고 해요, 오늘. 엄청 파는 거야. 이거 갖다 대는데 근데 오늘 상당히 견조하게 견뎠어요. 오늘 기관도 들어왔지만은 개인들의 힘도 상당히 커진 거 아닌가 이런 그 느낌을 받을 정도로 오늘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파는데도 버텼고 코스닥도 제가 볼 때는 막판에는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요 보시면은 그래서 시장 전체 상황을 볼 때 지금 이게 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엄청나게 컸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버텼다. 전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접근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7조 8천억이나 매도를 했고요. 그죠? 그리고 이 코스닥 쪽도 막판에 들어가서 163억 매도가 됐죠. 코스피도 부분 줄창지게 매도를 했고 그래서 여기에 그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삼성전자라고 보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그래도 한 2% 정도 되는데 오늘 특이한 게 있어요. 원래 이제 삼성전자가 빠져버리면은 여기 빠져버리면은 요건 2%잖아요. 마이너스가 돼버리면은 중소형주가 더 빠졌어요. 그죠? 근데 오늘 특이하게도 요거를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돼요. 특이하게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떴어요. 뭐 유진테크 상한가 들어갔죠. 그리고 어, 테스도 이제 낙폭에서 이제 반등을 해줬는데 아주 양봉이 장대 양봉이에요. 에페스는 안 들어갔지만은 PSK라든가 좀 빠졌던 것들 있잖아요. 하나마이크로 이런 것들이 오늘 떴어요. 그럼 이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의미를. 삼성전자 빠지는데 여기가 뜬다. 또 삼성전기가 오늘 빠졌어요. PCB 관련주 옛날 같았으면 다 그냥 줄창지게 빠졌잖아요. 근데 오늘 삼성전기가 무려 5% 그동안 많이 떴어요. 많이 떴어. 뜬 상태에서 지금 빠지고 있고. 근데 오늘 심택, 오늘 코리아 서킷가 오늘 아주 대단했어요. 한 10% 이상 급등을 해줬어요. 신고가, 우선 일봉상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월봉상 들어오고, 야, 대단하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럼 왜 중소형주가 떴을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핵심 포인트라고 봐요. 옛날 같아서는 같이 밀렸는데. 결국은 뭐냐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고
여기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진다면 결국은 중소형주도 거기에 따른 낙수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에서 실적이 주가를 이끌어간다. 저는 이렇게 보는. 그래서 물론 이제 삼성전자 흔들릴 때 됐어요. 왜 그때 저렇게 갖다 빼는데 수급에 장사 없거든요. 매 맞는데 무슨 장사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에 이제 약간은 그 부담감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옛날에 삼성전자가 빠지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중소형주는 더 빠졌는데 오늘은 코스닥이 올랐단 말이에요. 하락을 했는데 코스닥이 오르면서 중소형주의 반도체가 상승했다는 것은 이것은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 이런 거를 얘기한다고. 길이 남아있다. 그리고 뭐 아까 삼성전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부분 때 시장은 살아있다는. 그러면 삼성전자도 조만간 또 반등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축은 결국은 반도체다. 물론 이제 반도체인데 여기 이제 그 엔비디아 그 젠슨항이 이제 오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로봇이라던가 시스템 인포메이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삼성 SDS라든가 LG CNS, 현대 오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같은 그 우리가 밸류 체인에 들어갔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건 아직 살아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LNF예요. LNF인데 그러면 이제 LNF는 현재는 시장 중심축이 못 들어갔어요. 지금 반도체란 말이에요. 그 2차 전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주가의 어떤 아주 강한 그 흐름을 갖다가 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 옛날에 한번 해줬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해준 주식은 항상 그 물량 처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2차 전지 관련주에 그나마 이제 삼성 SDI가 끌고 가고 있다고 보는데 저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어, 삼성 S대가 오늘 1% 정도 상승을 했어요. 1% 정도 상승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동안에 이게 뭐 여기 빠졌는데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도 삼성 S대 끌고 왔단 말이에요. 끌고 와서 이제 조정을 줬다. 그래서 이평 이렇게 수렴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이평 수렴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삼성 SDI 힘이 아직 살아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팔지만 연기금 기관 연기금 애들은 이제 돈이 좀 있으니까 이쪽에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건 삼성 SDI가 과연 실적을 봤을 때 앞으로 또 좋아진다는 거예요. 2차 전지가 지금은 전쟁이라는 이런 것에서 이제 그 전기차가 필요하다는 부분하고 ESS가 무지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뭐 탄력은 주고 있지만은 이렇게 옛날 같이 이게 급락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그 오늘 봐야 될 게 LNF잖아요. LNF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삼성 SD가 같이 이제 올라왔다. 제일 때 셌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종을 들어갔는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약간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주봉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딱 걸쳐. 그러니까 옛날에 엄청나게 쳤잖아요. 여기 10배 이상은 제가 항상 뜬다 그랬잖아요. 신산업이 나오면 35만 원까지 떴단 말이에요. 여기가 뭐 2만 원, 2만 원, 10배, 15배 정도 뜬 거죠. 그리고 이제 조정을 줘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렇게 맞으면은 옛날 그 같은 주식은 10년, 20년을 쉬어요. 근데 여기서 맞고 지금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서 다시 꿈틀 웅비의 날개를 켜고 있다 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주봉이에요. 주봉인데 여기서 이제 20주 입평했는데 아직 계리도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되게 이제 이렇게 이평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차 팔려는 게 습성이 강해요. 근데 이제 단기 이평은 다행히 여기 왔어요. 여기 왔고 중기 이평 20주하고 60주 이평이 이렇게 좀 길어요. 그러니까 이 물량 소화가 나타나는데 옛날에도 여기서 보면 빠지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행보했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빠지는 거는 좀 덜할 것 같아요. 뭐 빠졌다가 확 올랐어. 이런 형태의 흐름을 좀 보일 것 같아 봐요. 물론 저 LNF의 우리가 그 흐름을 볼 때 LNF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핵심 포인트를 볼 때 여기 제가 파워포인트 이렇게 보시면은 LNF에 볼 때 아까 경쟁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성장성 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접근이 되느냐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하이니켈하고 얘는 그 NFP 그 양극재가 양대축이에요. 근데 이제 전망 실적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실적이 어
이제부터 실적이 옛날엔 기대치였는데 EPS를 보세요. 2026년도 이 정도인데 이렇게 이제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전망을 볼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얘의 실적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주가는 따라간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그 LNF가 물론 과거에 한번 크게 올라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정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 2차 전지도 혁명은 아니더라도 2년 전에 혁명을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런 여진에 의해서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저는 남아있지 않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실적 이런 거 성장 모멘텀 볼 때 그 얘는 이제 테슬라 쪽이잖아요. 그 테슬라 쪽에 뭐 기가 베를린가 이런 쪽에서 이제 뭐 8기가와트 18기가 10배가 정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그 업황은 좋아지고 있다. 업황은 제가 볼 때는 이거 괜찮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그러면 실적이 살아 있다면은 주가는 또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LG 에너지 솔루션 요번에 그 1조 달러인가 그걸 또 했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있잖아요. 북미 쪽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LNF 또한 양극재 쪽이지만은 이런 그 LFP 그 양극재하고 이런 그 전체적인 그 흐름을 볼 때 헤파 부분은 여전히 북미 쪽에서 시장을 ESS 쪽에 수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 얘도 제가 그 이틀에 말씀드렸다시피 얘도 이제 그 삼성 SD와 같이 간다 보시면 되죠. 삼성 SD. 그 삼성 SD는 좋게 보거든요. 그, 그 올라갈 때는 그 주가가 급등을 하잖아요. 중소형주가 더 빠르게 LNF가 빠질 때는 더 빠지지만은 근데 삼성 SDI가 요새 모양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이런 그 최근에도 보면은 삼성 SDI 그 1조 정도 1조 6천가 그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때 생산 능력이 계약을 하면서 생산 능력은 커진다. 우리가 이런 거는 좀 알아놔야 되죠. 네, 그래서 상당히 그 북미 쪽에 또 이런 쪽에 캐파 부분이 그 현재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얘 이제 기업 실적을 한번 봐요.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요새 2차 전지가 다 그랬어요. 얘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그뭐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이거 빨갛잖아요. 네, 빨갛죠 여기. 여기 보시면 15년, 26년. 근데 이제 요 이제 6월 달부터 이렇게 그 327억 뭐 이렇게 이제 연결 재무제표에서 이제 어, 영업이익 부분이 490억 정도 이제 흑자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흑자기조 부분이 서서히 이제 부각이 된다는 것은 이제 그동안 설비 투자라든가 그동안 또 물론 전기차가 아직까지 뭐 대세한 그 옛날에는 뭐 전기차 하니까 막 한다고 주가 뭐 이거 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뭐 우리가 테슬라라는 전기차가 보이는데 이게 이제 변화가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가 제가 이제 보는 게 지금 이제 2차 전지 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하이브리드라 그래가지고 유가라든가 그 정유라 유가 뭐 이런 쪽하고 화석연료하고 전기랑 같이 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제 여기서 그 물론 얘도 관계가 되겠죠. 그 뭐냐면 바로 이제 제가 볼 때 요거죠. 전고체는 이제 그 지금 배터리는 다 고체로 만든다. 고체로 가면 불이 날 염려가 없다는 거죠. 불이 날 염려니까 전고체 어떤 혁명이 나올 때 그 대중화라고 했죠. 지금 삼성 S대가 열심히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대중화될 때는 또 하나의 이제 그뭐 레볼루션 혁명보다는 뭔가 또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일단은 이제 이런 2차 전지가 주가를 갖다 끌어갈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실적이 이제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되는 게 이제 성장성인데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전고체 혁명이 나타나면은 이것은 성장성에 또 부각되면서 2차 전지도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캡파이트.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문이 아직 남아있다. 남아있다. 네? 이렇게 좀 접근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을 봤을 때도 뭐 롱레인지라든가 뭐 하이니켈 부분 이런 성장성 부분이
계속 이제 뭐 부각이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그 이런 그 최근에 그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과 아까 삼성 SDI 했잖아요. 삼성 SDI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주가 나오고 북미 쪽. 그래서 그 2026년도에 영업이익 흑자, 뭐저 흑자가 나는 거죠. 25년도까지는 그랬는데 연기해서 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27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이제 2천억대 예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볼 때 상당히 2차 전지가 끝나질 않았다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보시면은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흑자 전환, 이점 연결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어느 정도 기업 쪽으로 이제 변화는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이에요. 힘든 구간이고 뭐 그렇지만은 과거에 미리 올라졌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실적과 성장성이라는 이런 또 하나의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고 이제 접근을 좀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급 계약이라든가 성장 모멘텀 부분, 그래서 그 이런 그 전체적인 그 중장기 성장적이고 테슬라 부분도 계속 이제 확대가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이제 하이네켈하고 LFP 양극재 장점이 여기니까 그거하고 이제 그럼 경쟁사가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쪽에서 이제 좋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기대 심리에서 반등을 했다 하더라도 실적이 나올 때는 주가는 또 가요. 항상 그래. 성장주 개념이 어떠냐면은 얘도 이제 뭐 성장주 개념에 속하지만 처음에는 기대 심리. 그래서 주가 급등을 해요. 그다음 실적이 완전 확 빠져요. 그다음 실적이 호전되면 또 가요. 그다음 뭐냐면 여기서 또 하나의 어떤 그 플러스 알파라 그랬게 그냥 이럴 때 플러스 알파 가 나오면은 지금 요새 반도체가 그러잖아요. 반도체가 뭐 PC에다가 지금 오픈 AI에 심는다 그러잖아요. 반도체 메모리가 엄청 커진다. 삼성전자에서 더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볼 때 플러스 알파 전고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대중이 이제 안심하고 쓸 수 있고 뭐 수소도 연결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게 나올 때 주가는 또 폭발해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부분은 제가 볼 때 이렇게 꼭지를 찍은 게 아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볼 때, 차트적으로 접근해 볼 때, 요거 제가 아까, 요거하고, 요 성장 쪽 기대 심리, 실질 고전 알파,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적으로 접근해 볼 때, 여기 이제 주봉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고점, 타살 이제 고점에서 많이, 근데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빠져가지고, 이제 조금씩 실적을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요 구간에서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추세선이나 뭐 이런 거 볼 때 다 믿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동안 빠진 거를 봤을 때 이제 빨간 까만 걸 해드려요. 주가가 이렇게 어떤 위치에 오면 가. 그럼 여기서도 이제 물량 소화를 하고 중장기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랐어요, 이 종목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LNF는 끝나지 않았다. 단기 조정은 줄 수는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물량 소화하면서 입점 수렴될 때 또 업데이트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가는 또 갈 수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또 위에 사셨던 분이나 뭐 최근에 여기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뭐 교체 매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최근에 뭐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 하면 요새는 수익이 하루 10% 20% 나오니까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주 반도체, 뭐 주성이라던가, 그러니까 대장주들 있잖아요. 그럼 확 떠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그 주가가 이제 물량 소화 과정이 나타난다고 또 하나의 상승 반전에 대한 힘이 있다. 이렇게 봐요. 끝나지가 않았다는 거 실적이에요. 이렇게 보고 내일 같은 경우 이제 뭐 젠슨항 오잖아요. 젠슨항이 오고 이런 거 봤을 때 이 반도체는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ING라고 봐요. 여기서 볼 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들어가기 전에 조정받을 때 뭐 들어가서 단타를 치던 끌고 가면 된다고 보고 여기서 볼 때 내일 오면은 젠슨하이는 로봇이라 로봇 그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관련 시스템 인포메이션 관련 예를 들면 로봇은 두산 인프라 두산 로보틱스 대장이 이런 거 이제 눌림목에서 잘 보시고 뜰 때 그다음에
반도체도 상당히 좋아요. 반도체도 그 타이밍 잡아가지고 넥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삼성 지분 갖고 레이브 로보틱스 이런 거. 내일 아마 무슨 얘기가 나오겠죠. 그 부분하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반도체도 뭐 계속 보겠지만은 거기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대오토에도 저점 매수 타이밍 노려야 되고 LG CNS도 마찬가지예요. 영향을 쓸게요. 이런 종목도 보시되 약간은 LNF는 시간을 두면서 접근을 좀 하는 이런 매매 교체 매매도 이렇게 하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접근을 좀 해줄 당분간은 시간 소요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레드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